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인한 국회의 탄핵 추진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잘 마무리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승만 대통령 정권 때의 계엄 선포를 상기해 봅니다. 요즘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개인 방송 유튜브를 날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중엔 검증도 되지 않은 허위 자료를 유포하여 역사를 왜곡하고 선량한 국민을 속여 혼란에 빠지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사적인 팩트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공식력 있는 자료 출처를 밝혀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보도는 걸러서 들어야 하는 매우 위험한 매스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책을 읽어드리기 전에 분명한 출처를 밝혀드립니다. 책의 제목은 미추의 말과 글로 본 대한민국 근현대사이고 작가는 홍서여 씨이며 2015년 1월 26일 팝샷 출판사에서 펴낸 책입니다. 이분은 연세대학교에서 국문학과 사회학을 전공했으며 지금 소개할 책은 그분이 쓰신 홍서여의 역사 산책 시리즈 중 첫 번째 결과물로 을사늑약에서부터 2014년까지 이르는 대한민국 근현대사 100여 년을 다룬 책입니다. 이 책을 택한 목적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으로 인해 온 국민이 이번 계엄령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으며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제일 먼저 발동한 이승만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이 어떻게 전개되었고 마무리되었는지 살펴보는 것도 우리가 역사를 인식하는 데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이 주제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의 책 111쪽 소제목 3.15 선거는 불법 선거이다. 정부통령 선거를 다시 실시하라는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신익희의 대통령 후보 유세 연설 중에서라는 지문을 올려놨는데 그 지문부터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앞부분은 생략되어 있고, 오늘날 우리 민주국가의 형편은 지나간 세대와는 달라요. 대통령이 대단히 능력 있고 자격 있고 고귀한 듯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지만 민주국가에서 대통령을 무엇라 그러는지 여러분들은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인이라고 불러요. 프레지던트라고 불러요. 프레지던트라는 말은 심부름꾼이 되는 하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하인인데 대통령 이외의 사람들, 부장, 차장, 국장이니 과장이니 지사니 무슨 경찰국장이니 군수니 경찰서장이니 또 무엇이니 하는 사람들이 그 뭐일까요? 하인 중에도 자질구레한 새끼관리들이다, 새끼파리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인이란 말은 심부름꾼이란 말을 비유로 얘기해 보면 농사짓는 집의 머슴꾼 같은 것이고 장사하는 댁의 하인꾼 같은 것입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땅에서 솟아난 것이 아니요. 그러므로 이 일 잘못하면 주인 되는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이야기하고 반드시 나무라고 반드시 갈자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당연한 일입니다. 주인 되는 사람이 심부름 하는 사람 청해 놓았다가 잘못하면 여보게, 이 사람 자네 일 잘못하니 가소 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지문으로 신익희의 대통령 후보 유세 연설 중에서라고 1956년 5월 3일에 신익희가 대통령 후보 연설에서 한 것을 이렇게 지문으로 먼저 올려놓은 것을 읽어봤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12쪽. 이 글은 19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신익희가 5월 3일에 한강 백사장에서 했던 유세 일부이다. 이날 유세장에는 사상 최대 인파인 30만 명 이상이 모였다. 신익희는 와세다 대학교 동문인 최남선을 비롯하여 송진우 등과 어울리면서 독립운동 방향을 모색하다가 3.1운동이 일어나자 상하이로 가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될 때 내무차장 등을 지낸 인물이다. 광복 후엔 다시 돌아와 대한독립촉성국민회 부위원장, 자유신문사 사장, 국민대학교 초대학장 등을 겸하다가 1946년 남조선 과도입법 의원, 대의원에 선출되었고 1947년엔 의장이 되었다. 1948년엔 재헌국회의원에 당선되어 부의장을 거쳐 의장에 선출되었다. 1949년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부터 이승만과 멀어지기 시작한 한민당의 김성수 제의를 받아들여 민주국민당을 창당하였다. 1950년에 제2대 국회의원에 당선, 1955년에 민주국민당을 민주당으로 확대시키면서 대표 최고위원이 되었고 다음에 있었던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게 된 것이다. 이승만이 정권을 내놓지 않기 위해 어떤 짓을 저질러 왔는지 잘 알고 있던 신익희는 이날의 유세에서 민주주의 본질과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다.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므로 심부름을 위해 청해놓은 하인이 일을 잘못하면 내쫓는 게 당연한 것으로 더 이상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뽑아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신익희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어떤 의미에선 생존 본능과도 같은 것이었다. 이승만의 대통령 자질에 반신반의하던 미국이 마지못해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건 그의 정치가적 역량 때문이라기보다는 미국 의존형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반공정책 또한 국민들에게 겁을 줌으로써 자신의 독단적인 정치를 마음껏 펼치기 위한 것일 뿐이었다. 필요할 때마다 전쟁 위기설을 조장하고 색깔 논쟁으로 몰아가는 이승만 정권의 정치 방식은 훗날 몇몇의 대통령과 정치인들에게 고스란히 전수되었다. 신익희가 갑작스런 죽음을 맞지 않았더라면 대한민국 역사는 불행한 기록을 덜 남겼을 것이다. 자유당의 이승만과 민주당의 신익희, 진보당의 조봉암을 내세운 3파전이었지만 실제로는 이승만과 신익희의 대립구도였으며 신익희의 당선이 확실시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니 두 번째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 전부터 민의를 읽고 있던 이승만이 신익희와의 결전을 앞두고 관망만 하고 있을 리 없었다. 그는 미국에서 흑색선전, 선동, 여론조작, 유권자 매수,
네거티브 전략 등등 나쁜 정치 사례들을 배워온 사람이었다. 자유당에서 만장일치로 이승만과 이기붕을 정 부통령 후보로 지명한 날인 1956년 3월 7일에 이승만은 갑자기 불출마를 선언했다. 두 번까지 나라에 봉사한 뒤에는 물러앉는 것이 좋은 일이다. 그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3대 대통령 선거에는 불출마하겠다. 그렇게 이승만이 한 발 뒤로 물러나 있는 사이 자유당 내의 이승만 측근들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불출마 선언 철회 시위를 조장하였다. 자유당에서 호출할 때마다 충견처럼 움직여주던 조직폭력배와 건달들이 그 시위를 주동하였다. 그들은 전국 곳곳에서 이승만 대통령 불출마 선언 반대를 연호하면서 마치 국민들의 단체 행동인 양 포장하였다. 그렇게 10여일이 지난 뒤 이승만은 슬며시 이런 발표를 하였다. 이것도 지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올려놓은 건데 읽어보겠습니다. 제3차 대통령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내가 세상에 공포한 뒤 근 17일 동안에 걸쳐 재출마를 권하기 위하여 서울 부군을 위시해서 각 도에서 대표를 보내왔습니다. 모두들 혈서와 진정서 등으로 많은 사람이 연령해서 보내온 것이 생략 진정서와 결의문만 해도 2만 2천여 통, 거기 서명한 사람의 수가 300만 명에 달했고 지금까지 받은 전부가 8천여 통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선거 불출마 선언 철회 담화문 중에서 가로 1956년 3월 23일 가로 닫고 이렇게 나와 있는 지문을 읽어드렸습니다. 국민이 강력하게 원함으로 출마를 할 수밖에 없다는 요지였다. 거짓 시위대를 앞세워 비난 여론을 잠재우고 출마의 명분을 만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 후보로 나온 신익희와의 대결 구도가 만들어졌다. 그때 신익희 진영에서 내놓은 선거 구호가 못 살겠다 갈아보자였다. 신익희의 우세로 위기감을 느낀 이승만 측에선 표를 돈 주고 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유권자들을 매수하는 한편 권력과 물리력을 동원해 표를 강요하였다. 신익희의 유세 활동마다 회방하는 건 물론이었다. 한강 백사장에서 연설을 했던 5월 3일에도 차량 통행을 막으면서까지 사람들이 유세장으로 가지 못하도록 저지했지만 민심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이날의 신익희의 연설 중 군림하지 않는 대통령이 되겠다, 국민의 하인이 되겠다는 말이야말로 국민들이 가장 듣고 싶었던 내용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익희는 호남 지역 유세를 위해 내려가다가 5월 5일에 갑작스런 죽음을 맞게 되었는데 사인은 심장마비였다. 갑작스런 신익희의 죽음에 사람들은 이승만의 개입을 의심하는 동시에 이승만 정권에 대한 그동안의 분노가 폭발하여 대규모 시위로 이어졌다. 바리케이트를 뚫고 경무대로 들어가려는 학생들과 그걸 막는 경찰들 사이에서 폭력 사태가 벌어졌다. 그 와중에 경찰이 총을 쏘면서 과잉 진압을 하였고 순식간에 여러 명의 청년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사태가 벌어졌다.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일어난 유혈 사태였다. 다음 날 검찰에서 발표한 사상자 수는 27명이었고 검거된 시민은 700여 명에 달했지만 실제 민간인 부상자는 이보다 훨씬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익희의 부재로 민주당에서는 부통령 후보로 장면을 내세운 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5월 12일 선거 개표 결과는 한마디로 죽은 사람이 산자를 이기는 기현상을 보여주었다. 추모표라고 해서 유권자들이 사망한 신익희를 여전히 지지한다는 의미로 무효표를 던졌는데 그 결과가 충격적이었다. 서울 집계의 경우 이승만이 20만 5,235표를 받은 반면에 신익희를 애도하는 무효표는 무려 28만 4,359표로 나온 것이다. 하지만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죽은 자에게 던져진 표도 아무런 힘이 없었다. 전국 최종 집계에서는 이승만이 504만 표, 조봉암이 216만 표, 그리고 무효표가 185만 표였다. 다시 이승만이 당선된 것이다. 신익희의 장례는 수많은 시민의 애들 속에서 국민장으로 치러졌다. 생전에 정치활동을 해왔던 인사동의 민주당 당사 앞에서 노제가 치러졌고 신익희의 마지막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 서울운동장 주변으로 40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모여들었다. 그의 운구행렬 앞에 조지훈이 작사하고 나은영이 곡을 붙인 해공선생 조가가 울려 퍼질 때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통곡하면서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였다. 그 뒤 1960년에 정부통령 선거가 다가오자 이승만과 자유당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이번에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승산이 없었기 때문이다. 83세나 된 이승만은 임기 중에 직무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라도 부통령 자유당의 이기붕을 당선시켜야만 했다. 이때 조병옥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서면서 국민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5월에 치러질 선거를 앞두고 조병옥이 신병치료차 미국에 갔는데 자유당이 원래의 선거일을 앞당겨서 갑자기 3월에 실시하겠다고 발표해버렸다. 그런데다가 조병옥이 미국에서 치료받던 중에 선거를 한 달 앞두고 갑자기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김구와 신익희에 이어 조병옥까지 이승만의 집권에 장애가 되는 사람 셋 모두 비명 횡사 또는 급사하고 만 것이다. 3월 15일에 실시된 정부통령 선거에서도 온갖 부정한 방법이 동원되었다. 이정재, 이마수 등의 정치 깡패들이 동원되어 선거 전부터 금권 매수와 폭력이 난무하여 선거일 투표소 앞에까지 이어졌다. 자유당 선거운동원들로 위장된 폭력배들의 공개투표 요구에 불응하였다가 폭행을 당하는가 하면 선거위원과 공식 참관인의 기표소 입소가 차단되었고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받지 못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그러자 오전 10시쯤 민주당의 마산시 지부당에서 선거 포기를 결의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선언하였다. 이것도 지문에 나온 부분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민주당 마산시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자유당이 갖는 불법과 탈법 선거를 자행하므로 더 이상 공명선거를 기대할 수 없는 절망적인 사태에 처하였음에 3월 15일 오전 10시 30분을 기하여 부득이 선거를 포기함을 엄숙히 선언한다. 민주당의 마산시 지부당 기자회견문 중에서 1960년 3월 15일 이상 지문에 있는 글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날 오후 3시 30분엔 민주당 마산당원들이 부정선거를 규탄하면서 거리로 뛰쳐나왔고 여기에 시민들이 합세하면서 마산 시위가 시작되었다. 이날 오후 4시에는 서울의 민주당에서도 이번 선거에서의 부정 불법 사례를 열거하며
3.15 선거는 불법 선거라고 선언하였다. 마산의 시위 규모가 시간이 지날수록 격렬해지자 이날 밤 경찰은 가로등을 소등한 상태에서 무차별 총격을 가하여 5, 6명이 죽고 7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선거 개표 결과 97%의 투표율에서 이승만이 85%, 부통령 후보 이기붕이 73% 지지를 받아 정 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16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선 여론을 무시한 채 이승만 대통령 당선, 이기붕 부통령 당선을 공표하였다. 곧이어 자유당에서는 국민의 절대적 신임에 감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더불어 마산 시의 성격을 민주당의 사주에 의한 폭동과 공산분자 개입으로 몰아갔다. 이승만 정권이 전용 신문사나 마찬가지였던 서울신문 16일자에는 두 사람의 사망자와 15명의 중경상자를 낸 이난동은 자정쯤에 진압되었고 주모자 2명 구속 외 35명은 연행되었으나 시내는 마치 전쟁터와 같이 공포 속에 떨고 있다. 민주당 간부들이 순진한 학생들을 선동하여 일으킨 것이 분명한 이 사건은 5개 경찰서 중 하나를 아주 불살라버리고 2개를 전파시켰으며 심지어는 자유당과 본사 지구까지 반파하는 등 천인공노할 사태를 빚어냈다는 기사가 실렸다. 마산경찰서에서는 15일 시위대 중 2, 3명의 청년과 학생이 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쳤다고 거짓 내용을 발표하는가 하면 인민공화국 만세라고 써놓은 유인물을 시위 중 사망하여 도립병원에 안치되어 있던 김용실, 김효덕, 김영호의 호주머니에 집어넣는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 김용실 18세, 김효덕 19세, 김영호 19세. 그들의 호주머니에 집어넣는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 치안국장 이강학은 마산 소요 사건은 공산당 수법에 의해 이루어진 증거가 있어 배후의 공산당 개입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기붕은 마산 시위 관련 기자회견에서 총은 쏘라고 준 것이지 가지고 놀라고 준 것이 아니다는 말로 시위대에 대한 총격을 권장하는 발언을 하면서 시위대를 압박하였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마산 시민들은 공산주의자로 몰릴까 봐 부상을 당하고서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숨어 있어야 했다. 며칠 뒤 다른 기자들에 의해 시위 인파 속에서 인민공화국 만세를 들었다고 한 서울신문 마산지국장의 증언이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의 시신에서 나온 인민공화국 만세 유인물 또한 마산경찰서 사찰계 주임이 도립병원 원장을 권총으로 위협해 시신들의 호주머니에 집어넣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의 조직적 만행이 낱낱이 공개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더욱 커졌다. 그로부터 한 달쯤 뒤인 4월 11일에 마산 앞바다에서 낚시꾼에 의해 시체 하나가 발견되었다. 마산 상고 입학을 앞두고 3월 15일 밤에 마산시청 앞에서 시위에 합류했다가 실종된 17살의 김주열 학생이었다. 눈에 체류탄이 박혀 있는 상태였다. 경찰이 죽음을 은폐하려고 시신에 돌을 매달아 바다에 버렸는데 돌이 시체와 분리되면서 마산 앞바다에 떠올랐던 것이다. 김주열 사건으로 전국이 소용돌이치면서 마산 시민과 학생들에 의해 2차 시위가 벌어졌다. 공산주의자들이 선동으로 몰고 가려는 시도가 계속되었다.
4월 12일에 있었던 국회 답변에서 내무부 장관 홍진기는 마산은 과거의 역사를 볼 때 공산 계열이 많이 준동할 수 있는 곳으로 공산당이 움직이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든다고 답변하였으며, 신원한 법무부 차관은 시위의 양상이나 규모를 볼 때 공산당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런 짓을 할 수 없다는 걸 느끼고 있다고 말하였다. 4월 13일에 이승만은 이 난동에는 뒤에 공산당이 있다는 혐의도 있어서 지금 조사 중인데 난동은 결국 공산당에 대해서 좋은 기회를 주게 할 뿐이니 모든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극히 조심해야 될 것이라는 내용의 특별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이틀 후엔 더 강경한 어조로 공산당이 조종한 혐의가 있다는 요지의 담화문을 다시 내놓았다. 그러나 마산에서의 시위 열기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고 4월 18일엔 시위를 마치고 돌아가던 고려대생이 정치 깡패들의 습격을 받아 부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하였다. 100여 명의 깡패가 쇠파이프와 쇠망치, 벽돌 등으로 학생들을 때려 1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다음 날인 19일, 이에 충격을 받은 서울 시내 각 대학 학생들은 더 이상 현실을 좌시할 수만은 없으며 정의와 민주수호를 위해 권리해야 한다라는 선언문을 낭독하고 중앙청을 향해 행진하였다. 이승만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학생들에게 경찰이 무차별 충격을 가하자 격분한 시위대가 경찰 지푸차를 탈취하여 불사르고 경찰서와 파출소를 공격하였다. 시위대는 계속 합세하여 수만 명으로 늘어났다. 4.19 혁명의 물결이었다. 정부는 오후 1시를 기해 서울 일원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오후 4시에는 부산, 대구, 광주 등 4개의 도시에도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오후 5시에는 경비계엄령으로 바꾼 후 경무대 앞에 모인 사람들을 상대로 발포가 시작되었다. 이때 183명이 사망하였고 6천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4월 23일에 당시 부통령이었던 장면이 정부의 만행을 구탄하면서 사퇴하자 이기붕도 자신의 부통령 당선을 사퇴할 의사가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이승만 역시 자유당 총재직에서 물러날 뜻을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 사퇴를 한다거나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른다는 등의 적극적인 후속 해결책이 나오지 않자 국민들의 저항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다. 이승만과 자유당의 미온적인 태도를 보다 못한 각 대학의 교수 258명은 4월 25일 학생들의 피해에 보답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거리로 나왔다. 그들은 원남동, 종로 5가 을지로를 거쳐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국 선언문을 낭독하였다. 아래 지문은 시국 선언문입니다. 지문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 마산, 서울 기타 각지의 학생 데모는 주권을 빼앗긴 국민의 울분을 대신하여 골기한 학생들의 순진한 정의감의 발로이며 부정과 불의에 항거하는 민족 정기의 표현이다. 2. 이 데모를 공산당의 조정이나 야당의 사주로 보는 것은 고의 곡해이며 학생들의 정의감의 모독이다. 중간에 생략하고 네 번째 4.
누적된 부패와 부정과 횡포로서의 민족적 대참국, 대치욕을 초래케 한 대통령을 위시하여 국회의원 및 대법관 등은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나지 않으면 국민과 학생의 분노는 가라앉기 힘들 것이다. 5. 3.15 선거는 불법 선거이다. 공명선거에 의하여 정부통령 선거를 다시 실시하라. 중간에 생략 있고요. 14. 시국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국가의 장래를 염두하여 학생들은 흥분을 진정하고 이성을 지켜 속히 학업의 본분으로 돌아가라. 교수들의 시국선언문 중에서 1960년 4월 29일 작성한 것이군요. 시민 3천여 명이 교수단 일행을 따르며 가두행진을 하여 종로가 시위 물결로 가득 차게 되었다. 통행금지를 알리는 사이렌 소리를 기점으로 사람들이 늘어나 수만 명이 되었다. 1960년 4월 26일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계엄사령관 송효찬이 주선하여 학생과 시민대표 5명이 마침내 이승만과 면담을 하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이승만은 국민이 원한다면 하야하고 3.15 부정선거는 다시 한다. 또한 이기붕은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는 동시에 내각 책임제 개헌을 한다고 약속하였다. 그날 11시에 이승만은 방송을 통해 직접 하야 의사를 밝히고 다음 날 대통령 사임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19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 유세에서 신익희가 대통령이라고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땅에서 솟아난 것이 아니요 그러므로 일 잘못하면 주인 되는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이야기하고 반드시 나무라고 반드시 갈자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당연한 일입니다. 주인 되는 사람이 심부름 많은 사람 청해 놓았다가 잘못하면 여보게 이 사람 자네 일 잘못하니 가소 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라고 했던 말이 4년 만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승만이 정치 수족이었던 이기붕은 경무대에 피신해 있다가 가족들과 동반 자살하였고 신변의 위협을 느낀 이승만은 극비리의 하와이로 망명을 떠났다. 이승만과 자유당의 12년 장기 집권은 이처럼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고 말았다. 그래도 여전히 국회의 의석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건 자유당이었다. 이승만 정권이 동반 세력이었기 때문에 국민은 국회의 해산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국회는 선개헌 후 해산을 결정하고 1960년 6월 15일에 제3차 개헌안인 내각 책임제 개헌안을 의결했다. 1인 독재를 막고 정치 권력을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였다. 이 개헌법에 의해 제5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민, 참의원 동시선거로 이루어져서 민의원 233명, 참의원 58명이 선출되었고 민주당이 선거에서 민의원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1960년 8월에 민주당의 윤보선 대통령, 장면 총리로 구성된 제2공화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이상 123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헌법재판소로 회부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민주적으로 정직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 이른 시일 내에 국가가 안정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 서로 믿으며 화목하게 살아가는 평화의 나라가 되길 기도합시다. 여기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